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돌싱글즈 변혜진, 유현철 커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투명하신 분들이라 보겠습니다. 출근 시간이 돼서 현철 씨도 눈을 뜨고 혜진 씨도 함께 눈을 떴죠. 사과를 손질해서 출근 준비를 마친 현철 씨한테 사과를 전합니다. 현철 씨는 이제 얼굴이 팅팅 부었다고 슬쩍 놀리죠. 어제 등산을 하고 와서 이제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잠을 푹 자다 보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철 씨는 출근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터에 혜진 씨가 방문해요. 방송상 어쩔 수 없었겠죠. 센터가 현철 씨 입장에서는 타야 되는 거고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보여주는 게 여러모로 좀 그림이 좀 이쁠 테니까 이제 당연히 담아야겠지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사장의 여자친구가 회사에 방문한다? 이거는 약간 사모님 역할극이잖아요. 그래서 방문하는 혜진 씨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보기에도 보기 좋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만약 둘이서 이런 운동 데이트를 하고 싶었으면 직원들 다 퇴근하고 사무실 문 닫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 거였을 텐데 근데 뭐 방송상으로 그렇게 하긴 좀 쉽지 않았을 테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만약 실제라면 좀 자제해야 되는 행동이긴 하죠. 왜냐면 직원들도 있고 고객도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가족 기업이나 개인 사업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법인일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저런 거는 혹시라도 나한테 저런 기회가 생긴다면 자제하는 게 좋은 행동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찾은 혜진을 현철 씨가 이제 슬쩍 봅니다. 전체를 이렇게 살짝 보죠. 이제 저 시선이 이제 내려가는 건 이제 어떤 걸 손에 들고 왔나 아니면 뭐 어떻게 입고 왔나 이제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 처음 와봤지 내가 센터 보여줄게 이러면서 이 센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느껴지죠. 현철 씨는 이제 우리 센터가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와봤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필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하면서 데이트를 합니다. 앞으로도 같이 운동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건 좋은데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 사람의 일터에 가가지고 직원들 아랫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운동을 떠나서 그 사람이 일터다 보니까 이제 혜진 씨가 직접 싸온 도시락을 꺼냅니다. 오전 시간 내내 도시락을 준비를 한 거죠. 직원들과 이제 함께 식사 자리가 마련됩니다. 김정민 씨라고 현철 씨의 센터 직원이에요. 저분이 센스가 좋으시더라고요. 고객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제 혜진 씨가 반갑습니다. 그러면 현철 씨가 나이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민 씨가 나이까지? 왜냐면 굳이 나이까지 알지 않아도 되는 사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쨌건 지금 사모님 롤인데 사모님 롤로 와서 나보다 어리면 뭐 하대하라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 나보다 윗사람 나이 많은 거 알아서 좋을 거 없는 거고. 그래서 정민 씨가 살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안 알아도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현철 씨가 선생님이랑 동갑인 것 같아라고 해서 91년생이세요? 근데 또 현철 씨가 92년생이라고. 근데 혜진 씨는 아니죠. 그러면서 저기요라고 말하니까 나이를 잘 모르는 거죠 지금. 혜진 씨가 90년생이었을 거예요 아마. 33. 현철 씨가 나이를 잘 몰라 무조건 90년대생이야 이렇게 그냥 변명을 해버리는데 물론 뭐 사랑하는 사이에 이 사람의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잊어버릴 거였으면 굳이 뭐 나이는 하면서 자기가 소개할 필요 없었죠. 이렇게 어린 여자친구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을까? 그냥 혜진 씨한테 자기 입으로 소개하게 뒀어도 괜찮았을 텐데 굳이 자기가 저렇게 소개를 해주려고 하면서 자기 점수를 깎아 먹었죠. 옆에 직원이 이제 한슬 씨가 몇 시에 일어나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줬구나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줬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그런 식의 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서 싸신 거예요. 정말 애쓰셨네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이제 바쁘게 준비한 거. 그래서 현철 씨도 진짜 이걸 언제 샀대? 대박이다. 나는 약간 자다 오겠구나. 나만 일찍 나왔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러니까 저 말도 뭐 나쁜 말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제 혜진 씨는 그 등산학교 수련 날이어서 굉장히 힘든 날이었어요. 일찍 잤어. 그리고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서 사과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평소에 혜진 씨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혜진 씨도 물론 굉장히 노력한 거고 방송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되게 애쓴 모습인데 여기서 자다 오겠구나 이래버리면 나는 부지런한 사람, 너는 게으른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진 씨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방금 그 직원이 말했던 애썼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그 말을 좀 덧붙이고자 여기에서 나만 일찍 나왔구나 하면서 자기의 부지런함을 어필하는 데 쓰고 있단 말이죠. 안 붙여도 될 말이죠. 피곤했을 텐데 사과 싸주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것까지 싸우다니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해도 되지. 같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철 씨 입장에서는. 그런데 받아들이는 혜진 씨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뭐야 내가 게으를 거 예상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너무 날카롭게 해석하는 걸 수 있겠지만 저런 게 쌓이면 상대 입장에서는 나를 너무 게으르게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인상을 줄 수는 있죠. 그래서 완전히 굿타이밍에 하면서 밥도 안 먹고 했으니까 이제 밥 먹자. 정성이 담겨있고 맛있는 식사니까 모두들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죠. 막 직접 싸우면 샌드위치면 괜히 더 맛있잖아요. 똑같은 맛이어도 우리의 마음이 더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 거야? 아침에? 다들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 잘 먹어야 돼. 체력 싸움. 이제 수업 많아져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수업이 많아진다. 왜? 방송 나왔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연락을 할 거다. 내가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들 엄청 날씬하지? 라는 말을 해요. 이거 보면서 약간 움찔했어. 이거는 정말 모두각이잖아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저 말 듣고 움찔하고 혜진 씨는 혜진 씨대로 저 말 듣고 움찔한단 말이에요. 굳이 여기서 날씬함을 화두로 꺼낸다고? 물론 뭐 사람의 몸을 관리하는 센터고 그게 직업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더 신경 쓸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끼리는 초면인 상황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굳이 날씬하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가능한데 현철 씨는 이 센터의 주인이잖아요. 이 센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이 센터의 일부란 말이에요. 자기의 일부야 선생님들은. 그러면 선생님들을 잘 관리하는 건 자기의 책임일 수는 있지. 그리고 자기의 자랑일 수도 있지. 선생님들이 날씬하고 훌륭한 사람인 건 나의 자랑일 수 있지. 그래서 혜진 씨에게 그런 걸 자랑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혜진 씨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고민을 하죠. 뭐라는 거야? 내가 들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겠지. 다이어트나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죠. 저 말을 왜 물어봤냐면 지금 현철 씨가 내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 날씬하시지? 라는 말로 지금 선생님들에게 다이어트랑 이런 거를 지금 압박하고 있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혜진 씨가 자기가 지금 그 말의 주체가 되었다면 자기가 압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 날씬하시지? 라는 말에 자기가 압박을 받았거든. 뭐야 지금 나 날씬하지 않다는 거야? 날씬하지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들도 그런 압박이 됐겠구나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나 이런 걸 요구하시진 않으셔죠. 저 말에 지금 압박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직원 한슬 씨가. 그렇진 않으세요. 현철 씨가 거기에다 대고 또 계속 얘기합니다. 보디 프로필 같이 찍자고 몇 번 얘기는 했었어. 훌륭한 몸매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지금 찍어도 될 정도다. 혜진 씨가 계속 자기 귀를 의심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냥 내려놨죠. 왜냐면 여기에서 내가 뭐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왜냐면 혜진 씨도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직원들 앞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뭐 기분 나빠하는 티를 내는 것도 쪼잔하고 어쨌건 이 사람은 자기의 직장에 대한 자랑이구나 정도로 애를 쓸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진짜 이렇게 세 분 같이 찍으면 재밌겠다. 그래서 너네 셋이서 바디 프로필 찍고 잘해봐라. 마음속에 약간 삐졌어 벌써. 긴장하죠. 직원들도 눈치가 빨라. 그러면서 저기 정민 씨 왼쪽에 있는 직원분이 두 분이서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혜진 씨의 기분을 조금 풀어주려고 시도를 하고 현철 씨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 혜진 씨 있는데 혜진 씨랑 같이 혜진 씨를 좀 묶어서 얘기하세요. 오늘 좀 처음 와주신 분인데 정도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두 사람한테 얘기를 다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직원도 눈치가 괜찮은 거죠. 우리는 우리끼리 찍어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찍자 이러면서 선을 긋죠. 이 네 명 중에 이 직원들이 제일 눈치도 빠르고 태도도 좋아. 돌싱글즈 매칭이 끝나고 이 직원들하고 셋이서 회식을 한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회식 한번 했었거든. 그러니까 정민 씨가 긴장합니다. 사장님 또 무슨 말 하려고 도대체 뭐라고 하려고 또 그렇게 허소들을 꺼내는 거죠. 지금 마음속으로 긴장했어. 이 전까지 처음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까지는 크게 긴장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혜진 씨를 대하는 현철 씨의 모습을 보진 않았으니까 이런 고객들 대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회사 안에서의 모습만 봤을 테니까 아까까지는 크게 긴장 안 했는데 이 시점부터는 지금 정민 씨가 긴장했어. 현철 씨가 혜진 씨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뭐야 이러면서 지금 들으면서 혜진 씨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혜진 씨가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좀 드러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상했거나 삐져있거나 이런 거를. 근데 정민 씨는 그런 걸 또 캐치하는 사람이야. 이 상황이 되게 흥미롭지. 그러면서 내가 혜진이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그러니까 정민 씨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요 많이 하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많이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제발 입 다무세요 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좋으신 분 만난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혜진 씨가 듣고 싶은 얘기를 이쪽에서 해주고 있어. 정민 씨가 저도 결혼했지만 보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두 사람을 위해서 이건 혜진 씨를 안심시켜주는 말이에요. 실은 현철 씨를 띄워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대표님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또 어떻게 안심시켰어요? 아까 뭐 셋이 바디 프로필 찍자 셋이 회식했다. 거기서 저도 결혼했지만 보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남자를 잘 알고 남편도 있어서 이런 보증하는데 이런 남자에 대한 이런 통찰이 있어. 자기 자랑이 아니야. 나 결혼했으니까 그 셋으로 묶여도 이 사람과 전혀 이성적 감정이 없는 사람이니까 마음 상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오해해서 그게 기분 상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도 아셨죠?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겠지. 좋은 사람이죠.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저기서 직원이 사장 눈치 본다고 사장님 말이 아유 그렇죠 맞죠 이렇게 했으면 혜진 씨 기분은 더 상했겠지. 근데 정민 씨가 눈치도 빠른 사람이고 태도도 훌륭한 사람이어서 사장님에 대한 말에서도 사장님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혜진 씨의 기분도 좀 좋게 그리고 사장님이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언급도 해주고 사회생활 만렙의 스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혜진 씨가 이제 왜 직원들은 아는데 너만 몰라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옆에 직원도 가인이한테 잘한다 이렇게 딸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민 씨가 조금 더 눈치가 빠른 편이죠.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혜진 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얘기는 꺼냈을 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혜진 씨는 지금 저 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말이 좋게 됐지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사회생활 만렙은 이쪽 오른쪽에 계신 연보라색 옷을 입은 정민 씨고, 이쪽에 계신 분은 약간 그 사회생활력은 현철 씨보다는 높지만 눈치는 현철 씨보다 높고 좋지만 만렙은 정민 씨 쪽이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덕담을 해주죠. 그래서 현철 씨가 역시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훈훈하게 도시락 타임이 마무리가 됩니다. 현철 씨 편에서도 좀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현철 씨의 성격까지 엮어서 말을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 현철 씨의 어떤 성격에 저런 게 나왔겠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철 씨는 자기 사업에 대한 그런 어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약간 다르게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현철 씨는 혜진 씨가 완전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 상황이고, 직원들은 좀 거리가 있는 사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 사람보다 사회적인 사람을 조금 더 칭찬하고 내 사람을 약간 뭐 안 좋게 대하는, 그래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남녀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폭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내 바로 오른팔이 상대 조폭한테 나를 위해서 뭔가 무례한 행동을 했어. 왜 우리 형님한테 그러십니까? 그럴 때 내 오른팔을 더 때린단 말이야, 상대 조폭 보라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아팠냐? 물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 사람은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얘한테는 그냥 잘해주지 않고 내 다른 사람들, 사회적인 사람들한테 좀 잘해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그걸 가지고 이 패턴을 봤을 때도 실은 안 맞아. 그럴 리 없어. 현철 씨가 혜진 씨를 그렇게 신뢰할 리도 없고 아직 그렇지도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철 씨는 자기 직원 어필에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잘 돼야 뭐 자기 딸도 잘 되는 거고, 그래서 딸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도 물론 여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더 열심히 살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꽂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혜진 씨에 대한 배려 같은 거가 좀 배제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지막 날 혜진 씨에게 그렇게 어필했던 게 지금 이 순간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오해까지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철 씨와 그 딸 그리고 혜진 씨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볼까요? 현철 씨의 딸이 나오는 장면을 최대한 좀 배제하고 설명으로 조금 대체를 하겠습니다. 혜진 씨가 가인 양을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죠.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현철 씨가 미리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혜진이가 아이랑 만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고, 저는 제 자식이니까 아직 예쁘고 귀여운데 아예 아이도 아니고 아기도 아니고 어린이로 가는 과도기잖아요. 현철 씨가 딸을 너무 품 안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은 게, 그 가인 양이 현철 씨랑 대화할 때 굉장히 애교스럽게 말을 하거든요. 약간 발음도 굉장히 애기처럼 발음하고. 근데 8살이면 그렇게 애기처럼 발음하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보통 5살 정도가 되면 어휘력은 부족해도 말투 자체는 이제 어른과 크게 다르잖아요. 뭐뭐 했죠 이러지 않는다고요, 보통은.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면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있고 말을 또 그 안에서는 또 말이 굉장히 어른스러운 친구들도 존재할 거고, 그래서 지금 그 현철 씨의 딸이 현철 씨와 대화를 할 때 더 애기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말하는 것과 현철 씨를 대화할 때 말하는 게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물론 제가 잘 알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지금 어린이로 가는 과도기 아니거든요. 그냥 어린이거든. 근데 어린이로 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해. 아이도 아니고 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이도 아니야. 아기이길 바래. 애가 내 품 안의 자식이길 바래. 자기 의사가 강해지고 자아가 형성되는 그런 나이에 현철 씨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딸도 현철 씨랑 지낼 때 현철 씨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어른들이 뭐 원하는지 알아. 물론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 그걸 뭐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그래요. 눈치가 빨라. 그리고 보통 나를 위한 거짓말은 한 3살부터 해요. 이거 내가 안 그랬어. 손짓으로도 해. 애기들 태어나자마자 자는 척하기도 해. 귀찮으면 자는 척해. 자는 거 아니야. 귀 만지고 깨우려고 해도 안 깨. 거짓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뭐 이 아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 행동을 어른을 위해서 맞춰주는 게 애들이라고. 6살이 되면은 남을 위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예요. 남한테 이쁘지 않아도 이쁘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6살부터가. 근데 8살이면 거기서부터 지금 2년이 더 훈련된 나이인데 너무 딸을 어리게 보고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이런 것도 너무 애기 대하듯 하는 것들이 좀 존재해요. 물론 근데 이거는 뭐 아버지와 딸 간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현철 씨가 그 딸이 그냥 품 안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좀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딸도 아빠가 그거를 좋아하니까 아빠 앞에서는 좀 애교도 있는 모습 보이고 이렇게 더 어린 양을 더 피우는 그런 부녀 관계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혜진 씨도 일단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감이 안 왔고 그 또래 여자아이를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이 친구가 나를 봐주기는 할까 쉽지 않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대하는 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 노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마술 한두 개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아이들이 웃지. 현철 씨는 딸을 데리러 가고 그 앞에 세워둡니다. 그래서 혜진 씨가 여기 교문 앞에까지 와 있는 것도 좀 어중간하죠.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뭔가 혜진 씨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긴장해서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배려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서 이제 멀뚱멀뚱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아이들 보면서 아빠 얼만큼 보고 싶었죠. 딸이 원래 쓰는 말투가 아닌데 아빠가 저런 말투를 쓰니까 자기도 써야 되는 거죠. 딸은. 근데 말도 참 이쁘게 하고 굉장히 귀여운 딸이죠. 그리고 혜진 씨는 이제 차에 뒷좌석에 탑니다. 그러니까 혜진 씨가 손님인 상황인 건 좋아. 그럴 수도 있어. 항상 딸이 옆좌석에 탔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으면 혜진 씨에게 이런 상황을 좀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고 그런 걸 좀 미안해할 필요는 있죠. 오늘은 좀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거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달라. 미안하지. 왜냐면 혜진 씨는 전혀 경험이 없고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덜컥 이렇게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시부모님 만나는 것보다 그 상대의 자식을 만나는 게 더 걱정될 것 같아. 그럼 물론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왜냐면 물론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윗사람이니까 내가 긴장되겠지만 일단 성인이니까 어떻게 행동할지 행동이 예측이 돼. 예측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나한테 뭐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건 어쨌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 내에 있다고. 그런데 어린이는 없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될 수 있을 거거든요. 현철 씨한테는 너무 당연하지. 나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야. 얘를 벌써 내가 8년을 키웠으니까 얘의 행동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항상 봐오던 일이거든요. 혜진 씨는 아니야.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지. 모르는 사람이 긴장하고 있으면 그건 불안하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뭐 혜진 씨 입장에서는 이게 설명을 안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뒷좌석에 탔으면 서운할 수 있는 일이죠. 뒷좌석에서 장난감을 건네주고. 근데 물론 뭐 저 상황에서는 일단 저 딸의 기분이 좋은 상태로 무언가를 해야 그래도 돌발 상황이 가장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저것 자체는 세 사람을 위해서는 나쁜 행동은 아니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현철 씨가 혜진 씨에 대한 기분은 나중에 풀어줄 수도 있고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 저 딸이 이 상황에서 뭐 기분이 틀어졌거나 그래서 뭔가 돌발적인 그런 나머지 사람들의 감정을 해칠 만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게 세 사람에게 다 상처로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 인상 때문에 나 앞으로 저 혜진 언니 안 볼 거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아이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혜진 씨가 배려하고 있고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받고 있는 서운함 그런 것들에 대한 현철 씨가 좀 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애초에 어려운 일이야. 되게 노력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현철 씨는 너무 나와 딸, 내가 사랑하는 딸. 그러니까 왔지? 어때? 별거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선물 주면 돼. 약간 이런 느낌. 너무 가벼운 느낌이 아닌가. 조금 더 자기가 딸을 사랑하는 만큼 혜진 씨에 대해서도 혜진 씨는 지금 딸을 사랑하지 않거든. 현철 씨도 지금 사랑할까 말까 의심되는 상황인데 딸을 무슨 사랑을 하겠어. 남의 딸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명과 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뭐 나중에 배려를 하겠죠. 해야겠지. 혜진 씨가 몇 살인지 안 궁금해? 가인 양이 궁금해. 그렇게 말을 하고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몇 살인지 물어보라고 시켰어.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가인 양이 혼자서 이렇게 장난감 보고 재밌어하고 이러는 상황이어서 뭔가 세 사람의 공통 주제를 얻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그 장난감에 대해서 좀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런 둘만의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 힌트를 주는 것도 좋아요. 나 뭐 저 장난감의 캐릭터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아빠는 알 거 아니에요. 둘이 같이 놀고 이랬으니까. 그냥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딸과 이런 얘기들이 혜진 씨가 듣고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간접 학습이 되거든. 근데 너무 과하게 일부러 혜진 씨를 끌어오려고 대화의 중심으로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딸은 또 아빠가 시키는 대로 질문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혜진 씨가 갑작스런 나이 공개 이러면서 이모는 33살이에요. 그때 이제 현철 씨가 많다 많아 이러면서 농담을 하는데 평소에는 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나이가 훨씬 많은 입장이니까 상대한테 아우 나이 많다 이렇게 농담을 오히려 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혜진 씨가 원래 평소에 혜진 씨보다 훨씬 더 지금 쪼그라들어 있고 지금 긴장해 있고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를 위한 농담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지. 딸의 말을 대신해주는 농담이야. 내 딸이 생각하기에 많다 많아라고 생각하겠구나 라면서 딸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건데 그거를 뭐 딸도 마찬가지고 혜진 씨도 마찬가지고 별로 그렇게 달가운
말은 아니죠. 뭐. 그러면서 가인 양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 엄마가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 얘기를 슬쩍 하죠. 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혜진 씨가 이모라고는 하지만 아빠의 여자친구 위치로 지금 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지고 그리고 딸이 굉장히 오래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아빠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 좋은 딸이죠. 착한 딸이고 어른들이 받는 상처를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아이죠. 성숙한 아이지. 그러면서 두 사람은 둘만의 데이트를 하러 옵니다. 딸을 데려다 놓고 현철 씨가 못 먹는 거 없죠? 라고 하면서 딸을 대할 때의 말투가 나오죠. 방금까지 딸과 있었으니까. 그래서 혜진 씨가 응 없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말투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저는 그 아이들만의 그런 대화 소재나 이런 건 좋지만 아이들은 이런 말투를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저렇게 어린 말투를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지양하는 바거든요. 지양. 그러니까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듣고자 해서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거지. 아이들은 애기처럼 발음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뭐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아니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데 이제 현철 씨는 이 아이를 너무 어릴 때부터 계속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말해왔던 게 멈춰 있는 거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이 아이 그냥 어느 순간 훌쩍 커버린 그런 느낌을 받겠지. 어느 시점에서. 혜진 씨는 달려와서 인사해 준 거 마지막에 포옹 이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나 봐요. 왜냐면 혜진 씨 입장에서는 또 처음으로 이렇게 해본 거거든. 아이들과 시간 그리고 저 가인 양이 굉장히 다정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눈치도 빠르고 착한 친구야. 그 혜진 씨 입장에서는 감동이 있지. 그래서 신기했어. 나는. 현철 씨가 이제 아빠 혼자 키우니까 안 밝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데 전혀 보면 너무 밝다고. 근데 또 너무 밝은 게 꼭 좋으냐? 그건 아니긴 한데 여기서 뭐 아이와 그런 얘기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요. 그래서 혜진 씨가 현철 씨를 칭찬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빠 혼자 키운다는 것 자체가 아빠가 그만큼 해줄 수 있으니까 아빠 혼자 키우지 않을까 하면서 당신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딸이 결핍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 참 대단해 보여요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저렇게 계란을 칼질하는 그런 요리를 둘이 먹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얘기 잠깐 하고 다시 이야기는 딸 이야기로 주제가 돌아갑니다. 가인이 보니까 어때?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대화의 중심도 지금 딸에게가 있죠. 아까 센터에 있을 때도 대화의 중심은 센터의 선생님들. 여기에서도 지금 자기의 딸, 내 것에 대한 어필, 내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보이죠. 혜진 씨가 노력을 많이 한 날이거든요. 혜진 씨가 뭐 좋은 사람 아니면 안 좋은 사람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당연히 알지. 우리가 이제 그전에도 혜진 씨 편에서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괜찮은 사람이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만 보면 혜진 씨는 자기가 가진 그런 캐파에 자기가 가진 그런 범위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노력했다고. 근데 현철 씨는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그리고 혜진 씨 입장에서는 서운할 일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삐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 날이야. 노력에 대한 칭찬을 아니면 좀 미안함을 먼저 드러내는 게 우선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딸에 대한 자랑을 좀 하고 혜진 씨가 고양이 정원 같은 데를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하면서 뭔가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비치죠. 그러면서 장난감 가게에 가서 다시 또 딸을 위한 또 선물을 삽니다. 근데 저게 참 나쁜 건 아닌데 저거 노력하고 좋은 모습인데 지금 일단 두 사람이 서로가 알아가고 가까워져야 되는 시점으로 봐요. 아빠 입장에서 그 아이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 사람과 둘이 있을 때만큼은 일단 이 사람을 우선으로 해줄 필요가 있죠. 왜냐면 앞으로 얼마든지 자기 자식을 우선으로 해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식의 우선임을 이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 그리고 상대도 그거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줘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지. 그 아이는 여러 가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으면 최소한 둘만의 데이트였으면 이 상대가 중심이 된 이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혜진 씨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혜진이와 제가 정말 깊은 사이가 진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아직은 깊은 사이가 아님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딸을 출연시키면 안 됐지. 아직 두 사이라면 깊은 사이가 아닌데 상대한테 자기 딸한테 선물을 주는 그렇게 해서 마음에 짐을 줄 필요 없지.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신중하게 써야지 그건. 시간이 지나면 더 자연스럽게 같이 보려고 할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만남이 진행이 됐습니다. 좀 너무 성급한 게 아니었나. 앞으로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